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만약 이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부를 수 있다면 너한테 시집 갈게. 올리비아 스톤의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음악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8세 소녀의 파란 눈동자에 담긴 경멸과 조롱. 그 시선 앞에서 17세 한국 소년 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기타 하나가, 그리고 음악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우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맨 채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세 소년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기타 케이스는 박지훈의 마른 체구보다도 커 보였고 표면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에서 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니? 할아버지 기타 조심히 다뤄야 해. 박지훈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이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박영수의 마지막 선물이자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가르침이 담긴 유산이었죠.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은 마치 유럽의 고성처럼 웅장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푸른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값비싼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기숙사 입구에 서자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저기 새로운 교환학생 아니야? 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데 기타를 메고 왔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박지훈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음악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기타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교실에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에는 1800년대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과 독일산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박지훈의 기타보다 몇 배는 비싸 보였죠. 박지훈은 자신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가죽에 생긴 작은 흠집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은 올리비아 스톤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 올리비아. 어제 연습은 어땠어? 학생들이 올리비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리비아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뒷자리 박지훈의 기타 케이스에 시선이 멈췄을 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아트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작곡가들이 만든 복잡한 화성과 리듬 구조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악보를 그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곡들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부를 수 없습니다. 깊은 음악적 이해와 표현력이 필요하죠. 그때 올리비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고급 음악을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 말입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박지훈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올리비아가 친구들과 함께 박지훈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 기타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동요나 부를 거 아니야. 친구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올리비아의 표정은 무언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박지훈은 조심스럽게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표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기타줄을 살짝 튕겼을 때 방 안에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의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차가운 시선과 학생들의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타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박지훈의 모습은 마치 망향의 마음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타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가장 큰 강의실인 베토벤홀에서 고급 음악 이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지훈은 여전히 기타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마치 콘서트홀처럼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교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 60대 중반의 윌리엄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출신으로 30년간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회색 수염을 기른 교수의 모습은 마치 클래식 음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20세기 후반 현대 아트송의 복잡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놀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성악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음계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펜을 들고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아트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작곡가의 철학과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고도의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하죠. 그때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올리비아 스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하얀 블라우스와 네이비 스커트를 입은 올리비아의 금발.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들어서자 교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올리비아를 쳐다봤고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성악 개인 레슨이 늦어져서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의 레슨이 더 중요하죠. 어서 앉으세요. 올리비아는 우아하게 걸어들어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올리비아의 파란 눈동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럼 현대 아트송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볼까요? 알반 베르크의 보체크 같은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윌리엄스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올리비아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교수님, 베르크의 보체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문화의 깊은 이해와 독일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이 필요하죠.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급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양 클래식의 전통을 몸에 체득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을 접하면서 자란 환경이 필요한 거죠. 올리비아의 시선이 슬쩍 박지훈 쪽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뒷자리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박군. 박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나 인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르크가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 사람만 그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한국 사람은 한국 음악만 해야 하는 건가요?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올리비아가 고개를 돌려 박지훈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동양의 음악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서양의 복잡한 현대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가 일어서서 박지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똑똑 소리를 내며 교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특히 기타 같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대중적인 악기로는 더욱 어렵겠죠. 올리비아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올리비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대 아트송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비아가 교수 책상으로 걸어가서 두꺼운 악보집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곡 말입니다. 올리비아가 악보 한 장을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교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깜짝 놀랐지만 올리비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악보에는 라 루나 디 세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으로 극도로 복잡한 멜로디 라인과 불규칙한 박자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박지훈 앞으로 걸어와서 악보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타로는 더욱 불가능하겠지. 이 곡은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러야 하는 곡이거든. 올리비아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이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부를 수 있다면. 올리비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시집 갈게. 교실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녹화 버튼이 눌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진짜야. 누가 SNS에 올려야지. 올리비아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훈은 마치 무대 위의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박지훈이 악보를 집어들었습니다. 빽빽한 음표들과 복잡한 기호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훈아,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교는 나중 문제고. 박지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설마 정말로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윌리엄스 교수가 당황해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박지훈이 기타 케이스를 집어들며 교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실을 나온 박지훈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박지훈이 기타 케이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뭘 생각하고 그런 도전을 받아들인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방은 12평 남짓한 크기로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뉴욕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박지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대 위에 놓인 검은 기타 케이스만이 박지훈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기타 케이스의 금속 클립을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안에는 1950년산 깁슨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있었습니다. 짙은 선버스트 컬러의 바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표면 곳곳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넥 부분은 손때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기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이 기타는 특별한 기타란다. 2년 전 겨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셨습니다. 1952년 겨울이었지. 포항 앞바다에서 미군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지훈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라는 미군 이등병이 있었단다. 나보다 한 살 많은 친구였지. 텍사스에서 온 친구였는데 언제나 이 기타를 메고 다녔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추억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매일 밤 이 기타로 노래를 불러줬단다. 컨트리송, 블루스, 가끔은 가스펠도 불렀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달랐어. 박지훈이 기타줄을 살짝 튕겼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임스가 나를 불러서 말했어. 철수, 너도 노래 불러봐. 그래서 내가 아리랑을 불렀단다. 이 기타에 맞춰서 말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그러더구나.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뮤직 해즈 노 보더스라고 말이지. 전쟁이 끝나고 제임스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였어. 그 친구가 나한테 이 기타를 주더구나. 할아버지가 기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철수, 이 기타를 가져가. 그리고 언젠가 너의 가족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줘.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니까. 박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기타를 소중히 간직하셨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음악을 하지 않으셨어요? 박지훈이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살기가 바빴거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 하지만 늘 후회했단다. 제임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훈아, 너는 다르구나.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내가 못다 한 꿈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 할아버지가 박지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타로 세계 무대에 서렴.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라.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야.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올리비아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박지훈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 박지훈이 라 루나 디세라 악보를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멜로디 라인과 불규칙한 박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첫 번째 코드를 잡아봤습니다. C 메이저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F샵 디미니시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화성 진행은 처음 접해보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젠장. 박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기숙사 식당에 가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의 발음도 익혀야 했고 멜로디와 화성을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박지훈은 유튜브를 켜고 원곡을 들어봤습니다.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걸 기타 하나로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박지훈의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손끝이 아프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박지훈이 잠깐 쉬면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임스가 그러더구나.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기교는 나중 문제고 진심이 먼저라고. 박지훈이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는 저녁 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바라보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박지훈도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기타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비로소 이 곡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지훈은 조용히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걷는 발걸음만이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지하에는 24시간 개방되는 개인 연습실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숙사에서 연습하다가 룸메이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쩍거리며 길다란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작은 연습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몇 개 방에서는 이미 누군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의 낮은 울림. 각각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들이 복도에서 섞여 이상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맨 끝에 있는 12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하나와 보면대, 그리고 간단한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박지훈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기타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1950년산 깁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무의 따뜻한 냄새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꺼내 무릎에 올리고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각 줄을 하나씩 조율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보면대에 라 루나 디 세라 악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새벽 불빛 아래에서 보는 악보는 더욱 복잡해 보였습니다. 빽빽한 음표들이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보자. 박지훈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기본 멜로디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원곡은 소프라노 독창곡이었지만 박지훈은 남성 음역에 맞게 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시도해봤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가 입에서 어색하게 굴러나왔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고 멜로디도 불안정했습니다. 기타 반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화성 진행을 따라가려고 하니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어려운 코드 전환에서 계속 실수가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지훈의 손가락 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코드 연습으로 현이 손가락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박지훈이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박지훈이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달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아리랑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박지훈이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타줄을 가볍게 튕기며 반주를 넣었습니다. 이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선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라 루나 디 세라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거든요. 박지훈이 아리랑의 선율에 라 루나 디 세라의 화성을 조심스럽게 섞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선율과 서양의 화성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함과 라 루나 디 세라의 서정성이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지훈은 이제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원곡의 복잡한 편곡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보는 거였습니다. 기타의 핑거피킹 기법을 사용해서 멜로디와 베이스 라인을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는 낮은 음의 화음을,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높은 음의 멜로디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점점 소리가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연습에 몰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12번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새벽 일찍 성악 연습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박지훈의 연주 소리를 들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음악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타 연주가 아니었거든요. 올리비아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의 멜로디가 들려왔지만 원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솔직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올리비아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설마 정말로 그 어려운 곡을 기타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음악이 아름답다는 거였습니다. 올리비아 자신도 라 루나 디 세라를 여러 번 불러봤지만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버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원곡의 기교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라는 악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표현력을 끌어내고 있었죠. 올리비아가 자신도 모르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올리비아의 마음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라 루나 디 세라가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모든 감정이 기타 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박지훈은 비로소 라 루나 디 세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원곡과는 달랐지만 그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긴 버전이었습니다. 문 밖에 올리비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올리비아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음악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훈은 기타학과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타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살짝 섞인 백발, 그리고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르코 로메로 교수였습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였지만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손가락이 기타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지훈은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하고 싶은 경지가 바로 저런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 밖에 서 있는 박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교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마르코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스페인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였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나가다가 연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박지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르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한국 학생이군요. 박지훈 맞나요? 소문 들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올리비아와의 일을 들었나 싶었거든요. 어떤 소문인가요? 며칠 전 지하 연습실에서 라 루나 디 세라를 기타로 편곡해서 연주했다는 소문 말입니다.
마르코 교수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교수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어려운 곡을 기타로.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곡을 선택했나요? 다른 쉬운 곡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박지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올리비아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전이라니요? 박지훈이 며칠 전 음악실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조롱과 모욕적인 제안, 그리고 자신이 그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의 표정에서 이해와 공감이 읽혔습니다. 아, 올리비아 스톤이군요. 재능 있는 학생이지만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죠. 마르코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스페인에서 파리로 유학 갔을 때 프랑스 학생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 뭘 안다고 라고 말이죠. 박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연주로 대답했죠.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음악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거든요. 마르코 교수가 기타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의 라 루나 디 세라를 말입니다. 박지훈이 기타 케이스를 열고 할아버지의 깁슨을 꺼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그 기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타네요. 1950년대 깁슨인가요? 네, 1950년 모델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름다운 기타입니다.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박지훈이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각 현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르코 교수 같은 데가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튜닝이 끝나자 박지훈이 첫 번째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라 루나 디 세라의 인트로를 시작했습니다. 핑거피킹 기법으로 멜로디와 베이스를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따뜻한 기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연주를 들어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박지훈의 기타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음악성은 뛰어났습니다. 특히 동양적인 선율과 서양적인 화성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노래를 시작했을 때 마르코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전달력은 놀라웠거든요. 원곡의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연주를 마치자 사무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교수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기타를 배웠나요? 독학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기초만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서.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마르코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상태죠.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박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제안에 박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자신을 가르치겠다고 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엄격한 선생입니다. 마르코 교수가 일어서서 벽에 걸린 일정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박지훈이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수업은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하죠. 마르코 교수가 책상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기부터 다시 정리해야겠습니다.
당신의 핑거피킹 테크닉은 훌륭하지만 클래식 기타의 정통 자세와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교수가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이론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화성악 대위법,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연주법까지 말이죠.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에 대한 진심 말입니다. 마르코 교수의 말에 박지훈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박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도전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예정인가요? 박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학교 음악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마르코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마르코 교수와 함께라면 정말로 올리비아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박지훈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가 더욱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음악가가 되는 길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후 4시 박지훈은 마르코 교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에게 직접 배운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는 2개의 의자와 보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벽에 걸린 클래식 기타를 내렸습니다. 자, 앉아보세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점검해 봅시다. 박지훈이 기타를 무릎에 올리자 교수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요. 오른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기타의 허리 부분이 왼쪽 다리에 오도록 하세요. 박지훈이 자세를 고쳤지만 교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왼손목이 굽어 있습니다. 10분 동안 자세만 교정했는데도 박지훈은 벌써 지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습관으로 연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본 스케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르코 교수가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시범 보였습니다. 손가락들이 현 위에서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박지훈이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평소보다 정확한 자세로 연주하니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정확함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30분 동안 같은 스케일만 반복했습니다. 박지훈의 손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그럼 잠깐 쉬죠. 하지만 이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진짜 연습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마르코 교수의 말에 박지훈이 긴장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니요? 이제 라 루나 디 세라를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마르코 교수가 악보를 펼쳐놓고 연필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의 핵심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리움에서 시작해서 열정으로 다시 체념으로 끝나죠. 박지훈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의 편곡은 감정은 살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 부분. 마르코 교수가 악보의 복잡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멜로디와 베이스가 교차하는데 당신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같은 부분인데도 훨씬 풍성하고 복잡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습입니다. 엄청난 연습요. 그날부터 박지훈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마르코 교수의 엄격한 레슨을 받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하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박지훈을 비웃고 있었지만 박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복도를 걸으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올리비아와의 일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거든요. 저기 저 애야. 올리비아한테 도전한다는 한국애. 정말 미쳤나 봐.
올리비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훈이 혼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근처 테이블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애 진짜 웃기지 않아. 자기가 뭔데 올리비아는 줄리아드 출신 성악 코치한테 배우는데 기타리스트 따위가 감히. 박지훈의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샌드위치를 반도 못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성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박지훈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올리비아 집중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래요? 개인 코치인 애덤슨 선생이 피아노를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올리비아가 다시 아리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분명 박지훈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음악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다시 지하 연습실로 갔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내준 과제를 연습해야 했거든요. 12번 연습실에는 박지훈 혼자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수정해준 편곡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복잡하게 움직여야 했고 타이밍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처음 30분은 계속 실수만 났습니다. 코드 전환이 늦어지거나 멜로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박지훈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박지훈의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연습으로 피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조금만 더.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타줄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세게 튕겼던 거였습니다. 박지훈이 한숨을 쉬며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타줄을 교체해야 했지만 새벽이라 악기점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올리비아도 잠이 오지 않아서 학교에 나왔습니다.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그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다가 12번 연습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연습을 하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은 기타를 무릎에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가 더 자세히 보니 박지훈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올리비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연습을 하다니. 자신도 저렇게 절실하게 연습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올리비아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박지훈이 혼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미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결국 올리비아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악기점에서 새 기타줄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사무실에서 박지훈을 봤을 때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 많이 연습했나 보네요. 네,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음악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음악가가 될 수 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지훈이 학생회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춘계 음악제 참가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날 저녁 박지훈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올리비아와의 대결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애가 오버하네. 올리비아한테 덤비다니 미친 거 아냐? 기타로 뭘 할 수 있겠어? 웃기지도 않아.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악플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우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할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타가 자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지우는 참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학생회관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참가 신청 취소하고 싶은데요. 아, 박지훈 씨. 잠깐만요. 담당 학생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취소하려면 담당 교수님 사인이 필요합니다. 마르코 로메로 교수님께 받아오시면 됩니다. 박지훈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르코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마르코 교수 사무실 앞에 도착했지만 박지훈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실망시키기 싫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스페인 기타 음악이었습니다. 그 선율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박지훈이 문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올리비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 박지훈의 연습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올리비아는 다가가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포기할까? 아니면 끝까지 도전할까? 올리비아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박지훈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메이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타를 케이스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박지훈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지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12번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타를 꺼내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 루나 디 세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모든 감정이 기타 현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박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음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마르코 교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르코 교수가 박지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수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음악제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올리비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훈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뭔가 존경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은 평생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메인홀은 춘계 음악제 경연 대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와 각종 악기들이 배치되고 있었고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홀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박지훈은 기숙사 방에서 할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혹독한 연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마르코 교수와의 레슨, 밤새워 한 연습, 그리고 올리비아와의 대결.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이 중얼거렸을 때 문 밖에서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마르코 로메로 교수님이 찾으셔. 박지훈이 서둘러 기타 케이스를 들고 교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박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마르코 교수 사무실에서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군요. 어떤 기분인가요?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성장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마르코 교수의 요청에 박지훈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 루나 디 세라의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는 물론이고 감정의 깊이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마르코 교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무대에서 그대로만 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세요. 오후 2시 메인홀은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음악학교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특히 박지훈과 올리비아의 대결이 화제가 되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500석 규모의 홀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는 15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쪽 구석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과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올리비아는 여전히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금발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는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박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거든요. 박지훈은 반대편에서 조용히 앉아 기타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 정장을 입은 박지훈의 모습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 소박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니라 그냥 예복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박지훈의 눈빛은 한 달 전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스톤,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노 카로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올리비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리비아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화사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올리비아는 여유로웠습니다. 이런 무대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피아니스트가 전주를 시작했고 올리비아가 첫 음을 냈을 때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며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어 발음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습니다. 5살부터 받아온 전문 교육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박지훈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올리비아의 실력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저렇게 완벽한 무대를 보니 자신이 도전한다는 게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마지막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우렁찼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역시 올리비아야. 저런 실력이면 당연히 우승이지.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우아하게 인사한 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올리비아를 친구들이 축하했습니다. 완벽했어, 올리비아. 이미 우승 확정이야. 하지만 올리비아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는 박지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표정이 예상과 달리 침착해서 의외였습니다. 올리비아는 박지훈이 겁먹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박지훈은 고요하게 자신의 기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올리비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곡이 더 진행됐습니다.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연주, 또 다른 성악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들이었지만 올리비아의 무대를 넘어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박지훈입니다. 라 루나 디 세라를 기타 독주와 성악으로 연주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SNS에서 화제가 된 그 한국 학생 말입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그 한국 학생이구나. 정말 올리비아한테 도전한다는 거야? 기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박지훈은 무대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반주로 연주할 예정이라 피아니스트는 무대를 비웠습니다. 강한 조명이 박지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홀 안에 수백 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박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지훈이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첫 번째 코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의 인트로를 시작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연습 때와 달리 긴장 때문에 타이밍이 살짝 어긋났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의 완벽한 노래 직후라서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박지훈이 노래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탈리아어 발음이 부정확했고 음정도 불안정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연습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실망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올리비아와 비교가 안 되잖아. 저런 걸로 도전한다고 했나.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올리비아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박지훈은 2분 정도 연주했지만 계속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기타 연주도 노래도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갑자기 연주를 멈췄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포기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지훈은 기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교는 나중 문제고 진심이 먼저다. 박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기교나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관객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올리비아가 얼마나 뛰어나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타를 잡고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원곡의 복잡한 편곡 대신 자신만의 단순하고 진실한 버전으로 말입니다. 박지훈의 기타에서 따뜻하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교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였거든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기타 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실에서 올리비아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방금 전의 연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음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음악 말입니다. 박지훈의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어 발음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전달력은 놀라웠습니다. 박지훈은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만을 노래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박지훈의 기타에서 새로운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따뜻한 울림이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핑거피킹 기법으로 연주하는 기타 선율은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멜로디 그리고 화음이 하나의 기타에서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이거 아까와 완전히 다른데.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곧 그마저도 멈췄습니다. 박지훈이 라 루나 디 세라의 2절에 들어가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어 선율 사이사이에 한국의 아리랑 선율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지훈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흥얼거리면서 동시에 라 루나 디 세라의 화성을 연주했습니다. 동양과 서양 두 문화의 선율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멜로디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온 음악이었거든요. 관객석에서 한국 교포 몇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절로 느껴졌거든요. 박지훈은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한국 전통 창법과 마르코 교수에게 배운 서양 기타가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기타 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래식 기타의 정교함과 포크 기타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전통 악기의 구성진 울림까지 모든 게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무대 위의 박지훈은 더 이상 17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그 자체였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애야? 소름 돋는다. 앞자리에 앉은 한 나이 든 교수가 눈을 감고 음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음악을 해온 그도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거든요. 관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지훈의 음악이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고향을 떠나온 슬픔을 느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린 시절 순수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음악이었지만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석에 앉은 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한데. 올리비아보다 나은 것 같아.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올리비아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올리비아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더 뛰어날지 몰라도 감동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올리비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완벽한 기교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의 노래를 들으면서 올리비아는 자신이 언제부터 음악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 처음 노래를 배울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올리비아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박지훈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3절에서 박지훈은 모든 기교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교를 위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색깔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박지훈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고음에서 박지훈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기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박지훈이 마지막 기타줄을 부드럽게 놓아주었을 때 그 여운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지만 박지훈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홀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박수를 치기가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모두가 방금 들은 음악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았습니다. 10초, 20초 정적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르코 로메로 교수였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마르코 교수의 박수를 시작으로 홀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이탈리아어로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클래식 공연에서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박지훈은 무대에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였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앙코르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올리비아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올리비아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음악은 출신이나 언어, 악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올리비아는 무대 뒤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심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마르코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박지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어요. 마르코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성취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1시간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홀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올해 춘계 음악제 경연 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위 바이올린 부문의 제임스 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위 성악 부문의 올리비아 스톤. 올리비아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지만 올리비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박지훈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올리비아는 트로피를 받으면서 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지훈도 올리비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올리비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기타 독주 부문의 박지훈. 홀 전체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박지훈이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습니다. 박지훈의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지훈 학생에게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음악제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말에 홀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링컨 센터는 세계 최고의 무대였거든요. 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 그리고 마르코 로메로 교수님, 그리고 박지훈이 객석의 올리비아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신 올리비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가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없었을 거예요. 올리비아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박지훈의 말에 관객들이 올리비아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지훈은 학교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였습니다. 올리비아는 2위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박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올리비아, 축하해요. 2위도 대단한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날이야. 올리비아가 박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올리비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어떻게 나한테 도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 이해해요. 저도 무모했으니까요. 아니야. 용감했던 거야. 올리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박지훈이 올리비아를 바라봤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음악은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사실 나도 예전에는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했어. 5세 때 처음 노래를 배울 때의 그 기분을 오늘 다시 느꼈거든.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음악의 진짜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올리비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도전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올리비아가 할아버지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올리비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링컨 센터 공연 때 나도 함께 무대에 서면 안 될까? 듀엣으로 말이야. 박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당신의 기타에 맞춰 노래하고 싶어. 진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 박지훈이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훈이 라 루나 디 세라의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교를 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둘의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박지훈의 따뜻한 기타와 올리비아의 맑은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순수한 음악이었거든요.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음악이구나.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와 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의 에이버리 피셔 홀은 2738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국제 청소년 음악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박지훈과 올리비아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올리비아가 박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에 올랐을 때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이 할아버지의 기타를 들고 의자에 앉았고 올리비아가 그 옆에 섰습니다. 박지훈이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 하나가 된 음악이었습니다. 8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브라보 앙코르 관객들의 환호가 3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올리비아와 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링컨 센터 로비에서 마르코 교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마르코 교수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함께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의 기타와 올리비아의 성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작은 공연을 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SNS에 올라간 그들의 공연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브루클린의 작은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받았습니다. 1000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했고 공연이 끝난 후 음반사 관계자들이 접근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앨범을 만들지 않겠어요? 1년 후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해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의 관객들도 그들의 음악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박지훈의 어머니가 관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박지훈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작은 재즈 카페에서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조용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명 정도의 관객이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큰 무대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었거든요.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지훈이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든 추억이 담긴 곡입니다. 올리비아가 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박지훈이 기타를 들고 라 루나 디 세라를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 당신 덕분에 진짜 음악을 찾았어. 올리비아가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올리비아.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훈, 나 당신을 사랑해. 올리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올리비아.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노보더스, 국경 없음이었습니다. 앨범에는 라 루나 디 세라를 비롯해 동양과 서양의 음악을 융합한 12곡이 담겨 있었습니다.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월드 뮤직 앨범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세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를 돌며 공연을 했습니다.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음악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할아버지의 기타를 메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박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스. 1000번이라도 예스. 올리비아가 박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은 혼자 할아버지의 기타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합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노래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 저녁 달처럼 아름다운 그날의 기억이 박지훈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올리비아의 차가운 조롱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아버지의 기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몇 년 후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결혼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르코 로메로 교수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박지훈의 어머니와 올리비아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박지훈이 결혼 서약을 하며 할아버지의 기타로 라 루나 디 세라를 연주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계속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뉜 나라의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소수자들에게,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음악은 희망이 됐습니다.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지훈은 가끔 할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군 이등병 제임스가 할아버지에게 준 이 기타가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타가 자신과 올리비아를 이어주었다는 것을, 정말로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박지훈과 올리비아는 집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기타를 연주하고 올리비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라 루나 디 세라, 저녁 달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과 음악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